대한 디지털 치유학 개론입니다. 디지털 장비 적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자로 수고해 주실 분은 배정인 원장님이십니다. 연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온라인인 만큼 큰 박수 대신 응원의 메시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거제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사이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시 치위생사회, 치과위생사회 보수교육에 참가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지영 회장님 이하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치과위생사를 위한 디지털 치약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한번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는 디지털 치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접할 가능성이 큰 스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이 열심히 크라운 프랩을 하고 일어서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본드고 템포라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기분이 좋으신지 고개를 흔들면서 이 친구랑 같이 퇴장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직원분들께서 그 다음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2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 왼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템포라의 레진 믹싱을 하고 바셀린을 바른 치아 위에다가 도우 스테이지로 만들어서 찍어서 깨물죠. 잘 주물러 줘야 적합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기 경화할 때쯤에 꺼내 가지고 물에 넣든지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인상을 뜹니다. 바이트 트레이면 물려놓고 템포라리를 깎으면 되죠. 이게 템포라리를 잘 깎는 분들은 이거 레진 블록 해가지고 하는데 한 5분이면 깎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이 다 떠지면 떼고 입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오른쪽은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니까 이거 20배속으로 보여서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아시겠죠? 이 오른쪽은 저희 치과를 찍은 겁니다. 저희 치과 같은 디지털 치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인상을 뜨는 대신에 이렇게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있어요. 바이트 트레이하고 비슷한 영역을 상하하게 바이트까지 스캔하는데 대략 1분 30초 좀 덜 걸린 것 같고, 그걸 이제 파일을 보내는데 대략 또 한 1분 걸렸고, 지금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여기서 디자인 하는데 한 3,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인하면 그 디자인한 파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파일을 가지고 밀링 기계로 템포라리를 깎는데 대략 지금 9분이 걸렸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14분 정도가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 소요 시간이 23분이 걸린 거네요. 그러면은 14분 대 23분이니까 뭐 그냥 손으로 깎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 왼쪽이 깎아서 만든 거고 오른쪽이 밀링으로 만든 건데 이거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네요. 하지만 이렇게 찍어서 만들었을 때는 레진이 수축을 해서 마진이 짧아져서 릴라이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지만 디지털로 만든 템포라리는 바로 잘 맞았네요. 그리고 지금 운이 좋아서 그냥 5분 만에 그냥 깎았지만 우리 선생님들 경험에 따라 또는 컨디션에 따라 그 템포러리 깎는데 훨씬 많은 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퀄리티 차이도 엄청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 부면은 신경도 더 쓰이죠.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템포러리 끼다가 부러져서 왔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아니면 쌤들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믹스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디지털은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밀링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보통 교수님들이 일부러 자필로 쓰라 그러죠. 근데 자필로 쓰는 게 아니라 워드로 쓰는 거라면 그 왜 자필로 쓰라죠? 복사해서 낼까봐 그러는 거죠. 친구가 쓴 리포트 워드 파일 이런 거 조금만 손봐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디지털 치약에도 같이 일어나요. 즉 디지털 치약에서도 복사 붙이기, 카피 페이스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템포라리를 끼고 있었는데 환자가 교합이 좀 낮아서 높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디 좀 고쳐달라고 할 때 먼저 만들었던 템포라리 파일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손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수정하고 다시 밀링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동영상 보여드린 걸로 잠깐 감을 잡아보면 이 디지털을 했을 때 뭔가 직접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상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페이스트도 가능해지고 재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을 비교적 덜 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퀄리티는 누가 해도 확보가 됩니다. 이게 템포럴이 1개 정도면 별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개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미성이 중요한 전치부다. 그걸 좀 빨리 해줘야 된다 하면 이제 손으로 하는 거랑은 시간과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템포럴이 싱글 1개니까 손으로 깎는 게 더 빠르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템포러리가 아니라 파이널 보초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초년차 선생님들도 많으실 거니까 잠깐 보여드리면 기공소에서 임플란트 PFM을 만들 때 처음에 이렇게 석고를 붓죠. 석고 부으면 그 다음에 이제 트리밍해서 마운팅을 합니다. 마운팅하면 거기다가 왁스업을 하죠. 왁스업이나 왁스 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왁스 모양 그대로 녹여서 만들기 위해서 메몰이란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환이란 걸 하고 금속을 녹여서 뺑 돌려서 이렇게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 주조한 거를 꺼내서 그 위에다가 우리 포셀린은 아직까지 손으로 파우더 리퀴드 믹스해서 올리고 있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소성로에 넣어서 구워주면 요런 크라운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죠. 하지만 디지털을 사용하면 아까 그 템포럴이 만드는 동영상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면 돼요. 물론 파이널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디자인할 테고 밀링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는 보통 우리가 디지털 지르코니아를 하는데 지르코니아도 다 깎고 나서 소결 구워주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더 걸립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손이 훨씬 덜 가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PFM이나 골드 크라운 이런 건 디지털로 완전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이래서 기공소에서도 조금씩 그 비중을 좀 줄이고 디지털 지르코니아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적게 걸리고 간편한 장점 말고도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의 전치부 보초를 하는데 이게 모델만 봐가지고는 기공소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입안에 넣어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사진을 잘 찍어 드려야 되는데 얼굴 사진 보는데 좀 한계가 있죠. 이거는 얼굴 스캔입니다. 얼굴을 본을 뜬 거예요. 얼굴 본을 떠서 이걸 만약에 크라운 만들 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잘 맞춰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접니다. 네. 이 찍으면 되게 동그랗게 나오네요. 저희 직원이 원장님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동그란데 하여튼 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빨을 갈고 있죠. 이걸 모션 캡처라고 하는데 환자가 이빨 가는 동작 레터럴 가이드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캡처를 해서 크라운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앞니 보철을 할 때 여기 인접치의 모양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이상한 마모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은 이렇게 딱 붙어요. 그래서 실제 만들면 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기도 하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시라고 일부러 그런 것만 골라서 보여드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디지털 치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약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게 계속 돌아가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크라운 파일이에요. 이게 사진이면 이렇게 3차원으로 돌리지 못하는데 컴퓨터 3차원 파일이다 보니까 막 계속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죠. 지금 화면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그냥 쭉 가면 되죠. 자, 제가 하는 강의가 대부분 사진이 많고 그런데 이거는 글이 좀 많아서 이거는 펜을 잠깐 제가 써보면은
디지털 치약의 정의입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논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논문에 나오는데 디지털이나 컴퓨터 컨트롤드 된 N이다. 우리 긍정문에서 N이는 뭐죠? 어떤 것이라도, 즉 모두란 얘기예요. 모두. 그러니까 컴퓨터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디지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요즘에 치과에서 디지털 한다고 얘기하면 이걸 얘기해요. CAD/CAM을 얘기해요. CAD/CAM이라면 컴퓨터로 기공물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컴퓨터 도와주는 임플란트 덴티스트리, 이게 바로 내비게이션 수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도와주는 교정, 사실 이거 세 개를 다 묶어서 요즘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로 디지털 교정 어떻게 합니까? 모델 셋업을 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클리어 얼라이너를 만들거나 아니면 인다이렉트 본딩 트레이를 3D 프린팅을 하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주로 그 디지털 치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범위를 더 넓혀보면 CT도 찍는데 컴퓨터가 필요하죠. CT도 찍는데 컴퓨터가 필요하고, 디지털 사진도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페이션트 레코드 매니지먼트, 즉 전자 차트나 심지어는 이거는 그 무통 맞추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통 맞추기까지도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디지털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치과들에서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수혜를 입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에서 할 것들은 요 밑에 것들을 얘기를 하는, 뭐 밑에 것도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주로 여기 CAD/CAM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현재 시대에서 디지털 치약에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이게 디지털이라고 하면 결국 컴퓨터로 하는 일이에요. 컴퓨터, 이게 지금 컴퓨터 그림인데, 컴퓨터의 일반적인 구조는 인풋, 처리, 아웃풋, 그런 구조입니다. 인풋은 데이터 넣어주는 입력 장치를 얘기하죠. 즉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스캐너 이런 것들이 인풋이고, 처리 장치는 컴퓨터 그 자체 또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아웃풋은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모니터나 프린터나 뭐 스피커 이런 것들이 아웃풋이 되겠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디지털 치약은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요거랑 뭔가 체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풋, 아웃풋, 처리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치약에서 인풋 장치는 뭐겠어요? CAD/CAM이라 하면 당연히 스캐너죠. 스캐너. 스캐너에는 여기 밑에 사진, 아까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 캡처한 건데, 이 인상제 대신에 입안에 집어넣어 사용하는 구강 스캐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로 본 뜬 다음에 그 트레이를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 석고 모형을 스캔하는 모델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제 마우스 포인터를 같이 보시면은 강의에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안면 스캐너도 그 스캐너의 범주에 들어가고, CT나 뭐 디지털 카메라도 다 스캐너 또는 인풋의 그 범주에 들어가죠. 처리 장치는 컴퓨터 본체를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 컴퓨터가 돌아가잖아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는 그냥 박스일 뿐이죠.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우리 CAD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CAD 프로그램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주로 있는데, 녹색이라서 이 녹색이 안 보이네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합시다. 기공물 만드는 CAD가 있고, 내비게이션 수술하는 가이드 만드는 CAD가 있고, 교정하는 CAD,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있어요. 뭐 그냥 그렇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CAD 프로그램도 이 처리 장치 CAD 프로그램을 처리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세렉은 혹시 들어보셨죠? 세렉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 외에 요즘 뭐 스위쉐이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은 그 여러분이 몰라도 됩니다. 마지막 출력 장치는 크게 밀링 머신, 밀링기랑 3D 프린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갈피, 줄기를 잡아보면, 디지털 치약은 결국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그게 컴퓨터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했고, 그 구조는 인풋, 처리, 아웃풋인데, 그거를 좀 더 세련된 업계 용어로 바꿔보면 스캔, 디자인, 매뉴팩처가 됩니다. 매뉴팩처, 이 영어는 제작을 한다는 얘기죠. 제가 디지털 세미나를 되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인기 강사인데요.
제가 가장 핵심 단어를 꼽아보라 하면 바로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아, 캐드캠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 세 마디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만약에 디지털 장비가 어디서 보인다 이러면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 그 중에서 어떤 걸 하기 위한 장비인가를 이해를 하면 아주 훌륭한 스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저희 치과에서 쓰는 장비들이고요. 제 사진인데요. 이걸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맞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스캐너예요. 이게 스캐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이거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이게 물론 제가 CAD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서지컬 가이드 만드는 CAD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는 밀링 머신 깎아서 만드는 거고, 요거는 3D 프린터, 레진을 굳혀서 만드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을 뜨면 기공소에 인상체를 직접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 오든지 택배가 가든지 뭐 퀵으로 보내든지. 하지만 디지털로 넘어와서 스캔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파일만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결국 디지털 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이 사이버 스페이스, 즉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에서만 일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밀링기나 3D 프린터를 통해서 현실 세계로 현실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스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주로 보게 될 스캐너는 여기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여기 있는 거. 이게 셀렉에서 나오는 스캐너고요. 이게 국산 메리트의 스캐너고, 이게 제가 쓰는 3쉐입의 트리오스 스캐너입니다. 교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아이테로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S3700이라고 케어스트림에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광중압처럼 생긴 게 스캐너 본체입니다. 본체예요, 본체. 근데 이 본체 하나만 갖고 스캔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스캐너를 쓰려면 스캐너와 연결되는 성능이 좀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데이터 케이블이나 전기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캔을 하러 가려면 이 스캐너 본체만 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하고 전기선들까지 다 끌고 가야 돼서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카트를 쓰는데 이 카트가 여기 보이시는 노트북 카트도 있고 여기 보이시는 데스크탑 카트도 있는데 노트북 카트는 가벼워서 움직이기 편한 반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데스크탑 카트는 성능이 좋은데 이거는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갖고 다니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 회사들이 이렇게 좀 옮겨 다니기 편한 이런 카트를 자체 제작해서 팔아요. 이거를 모바일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걸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성능도 좋고 뭐 이동시키기도 좋게 하는데 하지만 선이 없는 스캐너도 있어요. 이걸 무선 스캐너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이 회사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유선에는 전기선, 데이터선이 있지만 무선에는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이 광중압기 같은 이것만, 이거 전문 용어는 웬드라고 하는데 이 웬드만 들고 가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진료실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광경입니다. 이 카트 같은 건 전혀 쓰지 않고 이 우리 치과 가운데쯤에 이 컴퓨터 성능 좋은 걸 이렇게 놔둬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직원한테 스캔 준비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섬주섬 스캐너를 꺼내요. 그러고는 배터리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고는 갖고 가서 여기 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주변에 체어로 가서 그 체어의 컴퓨터를 켜서 화면 전송 프로그램을 띄워요. 그러고는 스캐너 컴퓨터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저는 체어 컴퓨터를 보면서 여기에서 스캔을 하게 됩니다.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간편하고 좀 보기도 좋고 우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또 선이 있으면 스캔을 하다 보면 환자 얼굴에 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이 없다 보니까 이 무선 스캐너에 한번 익숙해지면 유선 스캐너는 정말 쓰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체어 모니터에서 이걸 보고 스캔을 한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환자 상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보면서 이제 환자한테 보여주는데 뭐 잘 안 해요, 사실. 환자한테는 주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요. 아주 가끔 이걸로 보여줍니다. 당신 기공물이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주로 하죠. 대략 3년 전 정도의 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다른 스캐너인데요. 이거는 모델 스캐너란 겁니다. 스톤 모델을 직접 스캔을 하는 건데, 구강 스캐너가 입안에 넣어야 되니까 광중압기처럼 생겼지만, 모델 스캐너는 이렇게 이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스캔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한 번에 스캔을 하는 면적 자체가 한 번에 딱 찍으면 이렇게 다 스캔이 돼버리죠. 구강 스캐너보다는 훨씬 커요. 그래서 이 모델 스캐너가 그 구강 스캐너보다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구강 스캐너가 있으면은 임프레션을 안 떠도 되는 반면에 모델 스캐너를 있으면은 모델 스캐너를 쓰면 임프레션 한 번은 떠야 되기 때문에 일도 조금 늘어나긴 하고 뭔가 진료실에서 디지털이다 하는 느낌도 좀 없고 그렇죠. 이게 주로 기공소 또는 기공실에 씁니다. 저는 두 개 다 갖고 있고요. 풀마우스 할 때 씁니다. 이건 얼굴 스캐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얼굴 스캔을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스캔이 막 되고 있죠. 제 얼굴 스캔하니까 뭐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네. 엄청 뚱뚱해 보이네요. 목에 살이 아주 그냥. 하여튼 이렇게 스캔을 해서 모델 아까 그 전치부 보철하는 거 이런 거 보여드렸죠. 이거 저희 직원이에요. 이게 심미 상담에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 예쁘게 생겼죠. 보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단계입니다. 이 CAD라고 하는데 이 준말이 이거죠. 에이드는 도와준다는 건데 컴퓨터가 도와주는 디자인이란 말입니다. 컴퓨터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왁스업 해야 되는 겁니다. 구강 스캐너나 모델 스캔한 파일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크라운을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게 돼요. 이 태블릿 같은 거 쓰면 실제 조각도를 사용하는 느낌으로 실감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상 세계에서 작업을 하니까 모델을 당연히 안 만들고 하니까 일거리가 훨씬 줄어들고 환경도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이게 왁스업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막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디지털을 하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크라운을 딱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작업이 아주 간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이 없다 그래서 모델 프리 기공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라운이나 브릿지나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뭐 이런 롱 브릿지나 덴처까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치과 기공물을 이렇게 CA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CAD로 기공물 만들면 바로 기공물이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파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3차원 파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CAD 중에서 아까 CAD 프로그램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공물 만드는 CAD가 있고 서지컬 가이드 만드는 CAD가 있고 교정장치 만드는 CAD가 있는데 교정은 제가 안 해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정말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인데요. 뭐 요즘 이건 내비게이션 수술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구멍으로 드릴링하고 임플란트를 넣으면 딱 정확하게 넣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만들려 그러면 몇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일단 입안에 스캔한 거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심을 때 뼈 상태 봐야 되니까 C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풀마우스일 때 얼굴까지 스캔을 할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입하고 얼굴을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일종의 가상의 구강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다 만약에 얼굴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건 일종의 가상 환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보철을 입안에서 제작을 해요. 스캔한 거에다 보철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어보고 뼈 상태를 보고 이게 바로 가상 수술이죠. 치족을 내부를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틀을 스텐트라 그러죠. 이 스텐트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철부터 만들어서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런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수술하는데 물론 뼈이식 같은 게 들어가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한 2-3시간 안에 뭐 끝내죠. 그 다음 매뉴팩처 단계, 즉 제작 단계. 지금까지는 파일만 만들었다면 지금 이제는 이 파일로 가지고 실제 기공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슬라이드하고 이거하고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많이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작 단계, 영어로 매뉴팩처 단계인데 이걸 캠이라고 그래요. 캐드캠 할 때 캠이죠. 컴퓨터가 도와주는 제작이다. 지금껏 CAD, 스캔하고 CAD 한 거는 다 가상세계, 버추얼 파일이고 그걸로 이제 리얼 현실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첫 번째가 밀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처럼 이 동그란 디스크나
아니면 블럭을 이 회전하는 버로 여기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깎아서 기공물을 만드는 거를 밀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PMMA 템포라리를 깎고 있고, 밀링하는 걸 세밀하게 관찰하기 어려워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버가 달렸고 로봇 팔이 달려있고,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크라운 내면과 외면을 따로 이렇게 깎아주게 되죠. 템포라리 하나를 이렇게 깎는데 대략 한 13, 4분 정도가 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하나를 깎는데 대략 한 20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링 머신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런 작은 것도 있고, 메탈 같은 거 밀링하려면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많이들 쓰는 세렉의 밀링 머신입니다. 이거는 뭐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속도가 엄청 빨라서 크라운이나 인레이 같은 거 하나 5분 정도에 깎는다고 해요. 왜 빠르냐? 버가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로 이걸 블럭, 아까는 디스크라 그러고 이걸 블럭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깎아주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렉이 그래요. 그래서 밀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공물과 재료입니다.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란 걸 디스크라 그러고 이걸 블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PMMA 깎아서 템포라리 만들고, 리튬 뭐 이런 것들 블록들을 깎아서 인레이를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깎아서 커스텀 오버트들을 만들고, 이런 아예 메탈 원판을 깎아서는 임플란트 바 브릿지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공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프린터입니다. 이게 3D 프린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요. 이게 감자지만 이제부터는 감자가 아니에요. 바로 기공물 파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단면들로 잘랐어요. 이 하나하나 단면을 슬라이스라고 불러요. 이거 포테이토 칩을 슬라이스 포테이토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슬라이스를 다시 쌓아 올리면 뭐가 됩니까? 다시 감자가 되죠. 슬라이스 치고 우리말로 하면은 빌드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3D 프린터가 생각보다 간단해요. 이 가상의 기공물 틀니를 프린팅한 그 현실 세계의 틀니인데요. 그 원리가 아까 감자와 비슷하게 먼저 이렇게 슬라이스를 치고 그 슬라이스를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프린트가 프린팅이 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간단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공물 파일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슬라이스라는 걸 치면은 아까 감자 자른 것처럼 이거를 요렇게 단면으로 다 잘라줍니다. 그림으로 싹 저장을 해요. 몇 개가 만들어졌나 하면 대략 700몇 장의 그림 파일로 단면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단면을 세밀하게 자르면은 프린팅 했을 때 세밀한 모형이 될 것이고, 단면을 두껍게 자르면은 뭐 좀 덜 세밀한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하나하나를 빌드업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FDM 프린터라고 요즘 3D 프린터 출력소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쓰는 건데, 이 레진을 이 필라멘트로 녹여가지고 실리콘 쏘는 것처럼 하나씩 쏘는 거를 FDM 프린터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가격이 싸요. 그래서 뭐 집에 가면 하나씩 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한 층 한 층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치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프린터로 이렇게 SLA 계열 프린터라고 있는데, 이렇게 액체 상태가 있고 거기에다 이 레진을 한 층 한 층 광중압을 해가지고는 빌드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복잡하다고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프린터들을 SLA 계열 프린터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액체 레진이 담겨 있고, 여기 이제 빌드 플레이트라는 놈이 여기서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요 밑에는 광중압을 하기 위한 광원이 여기 있어요. 빛을 쬐가지고 광중압을 하는 건데, 그 광원이 레이저가 있을 수도 있고, 빔 프로젝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니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건데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이거 뭐겠어요? 아까 슬라이스 친 그림 하나하나를 여기서 이렇게 빛을 보여주면 이 모양대로 레진이 광중압이 돼버리겠죠.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또 갖고 있는 프린터인데 요 밑에 빔 프로젝터가 달려 있어서 빛을 막 쏘는데 그 빛의 정체는 뭐냐? 이거 보입니까? 여기 기공물을 슬라이스 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수조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액체 상태 레진을 붓습니다. 이거 손에 묻으면 되게 좀 안 지워지는데 레진을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출력 사진을 실제 찍어보면 이것도 제가 직접 다 찍은 거예요. 여기에 수조가 있고 밑에 빛이 올라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서지컬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서지컬 가이드가 하나씩 한 층씩 붙어서 빌드업이 되고 있는 사진이에요. 어떤 원리냐? 자, 이거 아까 그림 요 수조고 빌드 플레이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수조에 레진이 고여있고 빌드 플레이트가 쭉 내려오는데 얼마만큼? 0.1mm만큼 떨어뜨려서 내려옵니다. 그 밑에서 빛을 쬐면은 0.1mm 두께의 레진이 빌드업이 되겠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는데 아까보다 0.1mm 또 띄워서 이렇게 내려와요. 거기다 또 빛을 쏘면은 그 다음에 레진 층이 슬라이스가 빌드업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0.1mm 떨어진 데를 또 내려와 가지고는 레진을 빌드업하면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그림이 레진으로 바뀌어서 한 층 한 층 광중합을 해서 기공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그래서 이게 출력을 시키면 아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오르락 내리락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올 때 아까보다 조금 높게, 그 다음에 조금 높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광중합이 되고 있고 실제 다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자세히 보면은 여기 뭔가 그림을 한 층씩 쌓아 올렸기 때문에 층층이 보여요. 실제. 이 3D 프린팅이 밀링하고 다른 점은 재료를 막 깎지 않기 때문에 깎으면 막 날리거든요. 물론 3D 프린트도 건강에 만만치 않게 나쁘긴 하지만 깎아서 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재료의 낭비가 적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제가 출력한 건데 여기 우주선 안에 보면 의자가 있거든요. 좌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깎아서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래서 깎아서 만들지 못하는 이런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프린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밀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여기는 크라운이 1개고 여기는 지금 20몇 개인데 밀링은 크라운 1개 10분 걸린다고 하면 그 크라운 10개면 10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프린팅은 1개를 프린팅하든 10개를 프린팅을 하든 같은 시간이 걸려요. 요 보시면은 1개짜리 소요 시간이 1시간 19분이라 했는데 이 20몇 개짜리 소요 시간도 1시간 19분이에요. 왜 그러 하면은 어차피 한 장 한 장 광중합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광중합의 사이즈는 요 안에서는 다 동일하고 이거를 광중합 하나 이걸 광중합을 하나 똑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템포라리 한두 개를 할 때는 그냥 밀링을 하고 템포라리가 풀마우스 규모로 커지거나 템포라리 여러 개 많다 그러면 프린팅을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기공물은 밀링으로 만들고 있고 3D 프린터는 레진을 굳혀서 만드는 서지컬 가이드나 클리어 라이너, 덴처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고 있지만 앞으로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서 아마 3D 프린터가 밀링 머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이 지르코니아 3D 프린터 또는 메탈 3D 프린터가 시중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캔, 디자인, 매뉴팩처 각각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이제 실제 환자 진료 과정을 여기 3단계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환자가 오셨어요. 이런 환자분은 지금 남겨놓을 치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전부 다 발치를 하고 이제 이분을 전부 임플란트 치료를 해드릴 건데 임플란트는 한번 심고 나면은 위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 심은 임플란트 잘못 심고 나면 보철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풀마우스 임플란트 환자들은 임플란트 심기 전에 이렇게 틀니라도 만들어서 입안에서 싹 맞춰봐야 돼요. 입안에서도 잘 맞는지 얼굴하고 잘 맞는지 맞춰보고 그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런 이거 하나도 없어질 환자한테 있어서 덴처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덴처를 스캔하고 입 안에를 스캔하고 CT를 찍고 이래서 서지컬 가이드를 스캔 디자인을 합니다. 자, 이게 환자 입을 스캔한 건데 자, 지금 스캔 디자인 단계예요. 이게 서지컬 가이드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릴링해서 임플란트를 심죠. 근데 이렇게 이빨이 하나도 없다 보면은 탁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를 입에 넣었을 때 이게 놀 수가 있거든요. 연조직이라서. 그래서 틀니를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이렇게 딱 끼울 수 있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틀니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환자가 입안을 딱 물면은 입안에 고정이 돼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나사로 고정을 하고 이 틀니 장치를 빼버리면은 서지컬 가이드만 남겨놓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계가 어떤 단계다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이 수술이 이렇게 한 번에 잘 되면 굉장히 기쁨이 큽니다. 물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이렇게 스캔을 해서 템포랄 디자인해서 다음 날까지 만들어 줍니다. 스캔 디자인해서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어요. 이거 밀링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겠죠. 이거는 싱글이나 풀 브릿지나 똑같다 그랬으니까 프린팅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두세 달 지난 다음에 자, 템포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 템포라리가 수술 다음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뭐 굉장히 지금 좋은 진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달이 지나면 또 스캔을 해가지고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거를 매니팩처 제작을 해서 입안에 이렇게 넣어보고 맞춰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어버트먼트 레벨 스캔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시 스캔을 해서 그 위에 보철을 다시 디자인을 하죠. 그러고는 이거는 지르코니아는 아직까지는 그 프린팅으로 못하기 때문에 밀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환자한테 넣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마우스지만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스캔 디자인 매니팩처를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캐드캠만 보여드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우리 치과에서는 현재 종이를 거의 안 써요. 태블릿으로 동의서나 문진표 같은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할 때 디지털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이 카메라 촬영하면 바로 사진이 무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좌우에 비교해가면서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린 거를 환자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치료비도 환자 보는 앞에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같이 주면은 환자는 조금 뭐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도 치과에서 그 카메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메라 사진 정리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카메라를 쓰면은 탁 찍고 나면은 차트에 저절로 사진이 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전자 차트에 바로 이렇게 사진이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따로 사진 정리를 할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들죠. 물론 하고 싶으면 또 해도 됩니다만은. 아까 스캐너도 무선이고 카메라도 무선이고 제가 무선을 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되게 이거 그 장비들이 조금 그 좀 되게 예민한 것 같은데 예민한 장비들이에요. 뭐 저한테만 이런 건가? 어쨌든 규모가 큰 보철을 할 때 뭐 이런 장비도 있어요. 이런 교합 측정 센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물어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어디에 어떤 힘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거를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매번 쓰는 거 아니고 풀마우스나 덴처 같은 거 할 때 쓰는데 뭐 환자한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도 도움도 되게 많이 돼요. 저한테도. 그 다음에 이거 캡처 해가지고는 어느 날 당신의 교합은 이랬는데 몇 달 지나니까 이랬다. 실제 풀마우스 환자분들 그 교합을 측정을 해보면 근력의 변화나 아니면 이 턱 포지션 변화 때문에 교합력 변화가 상당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치약은
좁게는 캐드캠이고 넓게는 컴퓨터 들어간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주로 디지털이라고 말하는 캐드캠은 이렇게 스캔, 디자인, 매뉴팩처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고 전부 다 파일만 왔다 갔다 하지만 마지막에 밀링 머신이나 3D 프린터를 통해서 실제 기공물을 만들어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을 하게 되면 이 옛날 방식들에 비해서 less effort, 즉 훨씬 손이 덜 가고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파일이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도 적으면서 일정한 퀄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템포라리 만드는 시간 이런 게 없어지면 뭐 그 사이에 다른 환자를 봐도 되고 하니까 치과 생산성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템포라리를 저희가 안 깎고 나서부터는 치과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이라 보니까 복사 붙이기도 가능해지고 수정도 쉽고 또 취소, 컨트롤 Z 누르면 딱 취소되잖아요. 뭐 지금 위생사분들이라서 잘 그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왁스업 같은 거 잘못하면 깨지면은 막 아주 그냥 기분이 나쁜데 이런 건 잘못하면 컨트롤 Z 눌러서 탁 취소만 해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그 생산성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두 개짜리 치료가 아니라 복잡한 치료나 큰 치료, 어려운 치료가 될수록 훨씬 더 좋은 진료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개론이고요. 이제 그 스텝 선생님들께서 주로 접하시게 될 구강 스캐너, 스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캔을 생각해보면,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잘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캐너 좀 판매하시러 다니는 분들이 모델 스캔을 보여주면서 이거 스캔 되게 잘 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 입안은 모델하고 틀려서 한번 어쩌다 잘 했다고 해서 계속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 트레이로 조금 뜨는 것 같으면 스캔이 되게 잘 되지만은 전악을 스캔을 하다 보면 에러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요. 그래서 뭐 나는 스캔 뭐 대충 해도 잘한다, 그까이 거 뭐 대충 해도 잘한다 생각하시더라도 꾸준하게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면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캔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이 뭐 어떤 거냐?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 스캐너가 아무리 싸도 2천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이거 떨어뜨리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스캔을 잘 하더라도 그 원장님하고 관계가 아주 좀 그러하게 되겠죠. 이게 또 선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잘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자, 어쨌든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스캔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이 구강 스캐너의 스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너는 일종의 광학기계, 3차원 광학기계이기 때문에 뭐 카메라나 캠코더랑 비슷해요. 보이는 부분은 찍을 수 있지만 안 보이는 부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왼쪽은 모델 스캐너고 아까 보여드렸죠. 이렇게 돌려가면서 찍는데 한번 찍을 때 엄청 크게 찍어요. 입안을 다 찍어버리죠. 근데 이 구강 스캐너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막 스캔을 하는데 지금 사실 이 빛 나오는 부분이 스캔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 보시면 여기가 실제 촬영되고 있는 촬영 면적입니다. 이걸 Field of View, FOV라고 하는데 대략 치아 1개 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스캔을 하면 여기 지금 마치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작은 사진을 쭉 이어붙여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이어붙이는 걸 조금만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어붙이는 걸 무지하게 많이 해야 스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 구강 스캐너는 한 번에 찍는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인공위성하고 사람의 비교랑 비슷해요. 만약에 인공위성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만들려면 한 번에 우리나라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대동여지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김정호 선생님이 먼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지도를 만들고 그걸 이제 이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대동여지도죠. 어떤 차이라고요? 한 번에 보는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붙이는 거를 여기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스티칭이라고 불러요. 이 용어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스캔을 할 때 있어서.
이 인트라오랄 스캐너는 무조건 스티칭을 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드는데, 근데 중간에 한번 삐끗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티칭이 조금 삐끗하면 전체가 다 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쓸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삐끗하는 거를 만들어 보라 해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여기 이 스캐너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게 손 동작이고 이게 스캔하는 화면인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스캔한 다음에 설측을 쭉 타고 가다가 협측을 좌우가 만나게 만들었더니 좌우가 서로 안 만나요. 자, 협측에서 이쪽에 스캔한 거랑 이쪽에 스캔한 거가 붙었는데 서로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생각 없이 막 스캔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쪽에 이미 스캔된 거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좌표가 안 맞아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찢어진 스캔이 나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무 생각 없이 설측 한번 스캔하고 협측 한번 스캔을 하면 설측만 쫙 스캔하고 구개측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 끝에 가서는 이렇게 찢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큰 에러가 안 날 수가 있는데 끝에 가서 스캔의 마지막에 돼서 이런 에러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실제 보면은 이렇게 다 찢어진 스캔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스캔 프로그램에서 당신 스캔 잘못했다 하고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바로 보내게 되면은 기공실에서 아주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스캔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스캔은 만날 때 오류가 생깁니다. 스캔은 만나면 안 되고 이어나가야 돼요. 쭉 이어나가야 돼요. 이게 좀 마치 우리의 인연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인연은 만나면 안 되고 이어나가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쫙 스캔했다가 뭐 어떻게 기분이 좀 나빠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 스캔하고 여기 스캔이 만나면서 찢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쭉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캔 회사들은 스캔 방법을 이렇게 미리 알려줘요. 그걸 우리가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라오랄 스캐너, 즉 구강 스캐너의 풀 마우스 스캔하는 방법. 이걸 어떻게 돼 있는 건가 하면 일단 하악은 교환면에서 시작을 해서 전치부에서 이렇게 살살 흔들어주고 설측으로 돌아가서 협측으로 이렇게 오라. 이렇게 이게 지금 3쉐입이라고 제가 쓰는 스캐너를 쓰는 회사에서 만드는 공식 전략인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 이거랑 비슷하게 해요. 제가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입을 스캔을 하는데 딱 보면 교환면에서 시작하죠. 이 뱅뱅 돌려주고 살짝 그 다음에 설측으로 와서 그러고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주 잘하죠. 이게 보면은 뭐 성악도 마찬가지인데 스캔 하나에 뭐 10초 정도 했어요. 실제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네 회사들 스캐너가 무선이지만 유선과 다름없이 빠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 영상에 불과해요. 실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스캔을 한다는 거는 스캔이란 거는 일종의 옵티컬 임프레션, 광학 인상이거든요. 우리 치위생사 업무 범위 중에 임프레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스캔은 업무 범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거를 유권 해석을 한 것들이 뭐 있긴 있던데 이것도 결국엔 광학 인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 범위에 분명히 들어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뜨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광학 기계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촬영 면적이 좁으니까 좀 신경 써서 스캔을 해야 된다는 거지만 본을 잘 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솔레이션, 즉 코드 잘 넣어야 되고 격리를 하는 그래서 서커스 안에 플루이드 피나 침이나 안 나오게 하고 진지바 리트랙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콘이 물하고 안 친하니까 드라이 석션 잘해야 되고 트레이도 잘 고르고 잘 집어넣고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캔을 할 때도 아까처럼 막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그 프랩 같은 거 미리 잘 해야 되겠죠. 그 전에 뭐 치주 치료도 하고 이런 사전 조치들을 해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할 때 무조건 잘 말리고 스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가 없거든요. 트레이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인상제를 담고 있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 탁 집어넣고 나면은 그게 안 나올 혀나 볼을 같은 거 밀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가 없기 때문에 스캔을 할 때는 리트랙션을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게 스캔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스캐너 가지고 스캔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본을 뜨고 있는 거라 하는 그런 본분을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스트래티지 전략을 제공을 한다면 최우선적인 거는 일단은 컨티뉴이티, 이게 연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구강 스캐너가 찍는 면적이 좁으니까 찢어지지 않으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인상을 잘 뜨기 위해서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잘 해달라 하는 것이 실제적인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댄디폼을 스캔 잘하는 거하고 구강 스캔 잘하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대전약과 소원칙이 있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아니 당신 대전약도 모르느냐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약은 뭐냐? 3존 3모션으로 스캔을 해서 전체 맵을 완성하고 나머지를 채우자 하는 게 대전략입니다. 3존 3모션, 마치 세탁기 같은데 3존 3모션으로 스캔을 하고 완성한 후에 채우자. 이것이 대전략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만든 대전략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보여드리려 영상도 찍어보고 했는데 쭉 스캔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를 찍고 말 없이 스캔하는 것만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대전략은 뭐다? 3존 3모션 스캔해서 전체 맵을 완성하고 채우기다. 자, 대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존은 바이트 트레이로 뜰 수 있는 그 영역 정도를 3존이라고 해요. 구치부, 전치부, 구치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치부를 스캔하고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전치부로 와서 리트랙션 드라이 다시 해주고 그 다음 전치부 스캔하고 그 다음에 잠깐 끊고는 다시 저쪽으로 와서 리트랙션 드라이하고 스캔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캔이 쭉 사진들을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먼저 스캔을 했는데 그 다음 존을 여기를 스캔을 해버리면은 스캐너가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잠깐 겹친 이 부분부터 스캔을 해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중첩이 돼야 됩니다. 스캔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물론 프랩 같은 거 잘하는 거 이런 거는 일단 둘째 친다면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존을 다 한 얘기죠. 다음 존으로 넘어가서 드라이 석션. 이렇게 존을 나누는 이유는 리트랙션 드라이를 잘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잠깐만 있어도 침이 나오잖아요. 트레이로 막아놓지 않으면은 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캐너가 이 좁은 영역은 잘 스캔하니까 좁은 것들을 몇 개 이어 붙여서 하면은 스캐너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잠깐 스캔을 끊으면 그 끄는 잠깐 동안에 컴퓨터가 데이터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아요. 꼭 한 번에 이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3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측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번 왕복을 하고 그 다음에 교환면에서 한번 왕복을 하고 협측에서 왕복을 하고 이렇게 스캔을 해요. 이게 3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직선적인 모양의 치열에서는 직선적인 운동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전치부 커브드 곡선 치열에서는 위글 이 돌리는 걸 위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글 스캐닝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부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치아 하나하나를 다 스캔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스캐너가 스티칭 이어 붙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설측을 먼저 하라는 그런 거는 이 설측에서 침이 나오기 때문에 설측부터 먼저 스캔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를 안 하면은 이거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반사가 돼서 스캔이 이상해질 수가 있으니까 드라이 잘해야 돼요. 이 3모션은 요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3모션입니다. 여기 동작을 보시면 제가 설측부터 이렇게 왔다 여러분이 속도도 대충 보세요. 너무 빠르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속도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한번 딱
끊습니다. 그래서 이 존에 대해서 3모션을 했는데 조금 익숙해지면은 너무 이렇게 이게 6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설측으로 갔다가 교환면으로 갔다가 다시 현면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상하악은 이렇게 해도 보통 잘 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하악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보면은 설측으로 갔다가 교환면으로 돌아오고 협측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전측으로 옮겨와서 리트랙션 드라이를 하는 거죠. 위글 모션이란 거는 전치부를 할 때, 이 커브드 덴티션을 할 때 하는데 조금 어려운 스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뭔가 궁금증이 생겨서 우리 구강 스캐너로 손을 스캔하고 싶다. 그럴 때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하나씩 다 스캔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뭐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전치부 스캔할 때는, 전치부의 커브드 덴티션을 할 때는 연속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스캔을 하는데, 스캔을 하는 각도가 이렇게 치열의 수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치열의 수평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시면 자, 스캔을 자, 이렇게 치열의 수직으로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카메라로 찍고 이건 캡처한 거고, 이걸 두 개를 결합을 해서 한 건데 이게 아주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위글 동작을 했고, 이건 수평 위글 동작인데, 보시면 이렇게 치열의 수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스캔이 더 잘 돼요, 전치부에서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자 입가에서 좀 접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위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전치부는 어떻게 돌려가면서 스캔을 하는데, 이 치아의 각도에 따라서 딱 집어넣고 수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할 수도 있다. 수평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스캔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존은 세 개로 나눈다 그랬죠. 존별로 3모션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간략화할 수도 있고, 이 존을 마치면은 중단하고 다음 존을 잡아서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맵을 만들고 칠 거라 그랬기 때문에 조금 안 나오는 데가 있다고 거기를 계속 잡고 있지 마세요. 환자도 힘들고 스캐너도 힘듭니다. 본인은 안 힘들어요, 그런 거 할 때. 그래, 또 주로 어떤 부분이 안 나오느냐, 주로 인전면 부분이 안 나오거든요. 어버트먼트나 이 지대치의 인전면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채워 넣을 텐데, 이 채워 넣을 때는 이 스캐너가 광학 기계니까 봐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가서 볼 수도 있고, 여기에 가서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안 나온 것이, 우리 스캐너가 너무 반짝거리는 크라운이나 어버트먼트를 잘 스캔을 못하는 수도 있어서 간혹 여기다 가루를 뿌리기도 하거든요. 가루를 안 뿌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파우더를 좀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전면 채우기를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안 나온 부분을 스캐너한테 보여주는데, 근데 스캐너가 지금 여기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 안 나와서 스캐너한테 지금 바로 여기를 보여주면 스캐너가 인식을 못해요. 왜? 스캔은 기존 스캔된 거에다가 이어 붙여야 되니까 먼저 교환면 같은 데를 스캔을 딱 갖다 대면 스캐너가 내가 여기 스캔하고 있구나는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려서 스캔을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를 먼저 갖다 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존 스캔을 먼저 인식을 시키고, 자, 스캔을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왕복 또는 이렇게 위글만 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교환면 인식 수평 회전, 교환면 인식 수직 회전이 있는데 말만 해서 모르겠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스캔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인전면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스캔을 할 거냐? 먼저 교환면에서 스캔을 시작을 해요. 자, 인식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요렇게 한번 해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요 보면은 여기 초점이 나가고 했잖아요. 물론 요렇게 해서 잘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렇게 하면 인전면이 참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교환면에서 인식을 시키고 칫솔로 터치 이렇게 스캐너를 안쪽으로 한번 틀어줘요. 그 틀어줘도 계속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스캐너를 여기서 이렇게 트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트는 것이 훨씬 작게 잘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틀어주면 여기 스캔이 잘 채워지죠. 그 다음에 한번 중단하고는 그러면 여기에 일부가 스캔이 됐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앞쪽에서 인식시키고 세우고는 살짝 돌려주기. 이렇게 하면 여기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한번 교환면에서 한번 채워주고는 설정에 가서는 한 바퀴 뺑 돌려줘요. 그냥 이렇게. 돌려 타고 가면 협살 동시 채우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자, 인접면 채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교환면에서 스캔을 시작을 하고는 치열의 수직으로 세워서 살짝 돌려준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소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자잘한 것들인데, 자, 첫 번째는 체어 라이트를 끄는 게 좋겠죠. 체어 라이트가 있어도 스캔은 됩니다만은 대부분의 제조사들에서 체어 라이트를 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잡는 방법은 이렇게 펜으로 잡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잡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은 펜으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캔을 할 때 보면은 이 입도 보고 모니터도 보고 이렇게 동시에 봐야 돼요. 이거 보면은 제가 보면 지금 너무 자주 이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입도 보고 모니터도 보고 이렇게 봐가면서 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스캔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따다닥 소리가 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캐너에서 이런 사운드를 줘요. 이 따다닥 소리가 나는 거는 내가 지금 스캐너가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나면은 뭔가 벗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은 구강과 모니터 반복하고 사운드 활용하라 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한 명이 도와주는 게 좋아요. 포핸드가 좋아요. 포핸드로 하면 이렇게 리트랙션하고 혀도 이렇게 미러로 잡고 이렇게 스캔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스캔도 잘 안 나오고 환자도 좀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옵트라게이트나 뭐 리브와이드나 이런 거 비용이 드니까 비용이 허락을 한다면 뭐 이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영상에서 그 남자가 한 것처럼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캔하면 다 지금 칼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스캔할 때는 오히려 흑백으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칼라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캐너를 어떤 적절 거리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리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은 그냥 치아에 딱 평행을 갖다 대고 그냥 왔다 대고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단 거리 조절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스캐너를 허공에 들고 있으면 레스트가 없어서 막 움직이니까 그냥 갖다 대고 왔다 대고 왔다 갔다 하면 레스트도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잘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고 어쩔 때 인접면 같은 거 채울 때 하는데 인접면 채울 때도 이렇게 돌리는 거는 아까 별로 안 좋았었죠. 어떻게 했었죠? 수직으로 들어가서 돌렸었죠. 그 다음에 이런 반짝거리는 스캐너, 우리가 스캐너 광고할 때 메탈 스캔도 다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우더가 팝니다. 그 비타에서 파는데 그걸 뿌려주고 스캔 결과를 보면 이게 안 뿌린 거, 이거 뿌린 거거든요. 구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안 뿌린 거가 조금 난반사가 있어서 거칠거칠한 반면에 뿌린 거는 조금 굉장히 좀 평탄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보철 같은 거 만들 때 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안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스캔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는 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캐너를 갖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상악 스캔하고 하악 스캔하고 양쪽의 측면으로 바이트를 스캔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환자일 경우에는 이 바이트를 뒤쪽에서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앞쪽의 견치부에서 스캔을 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이 되는데 둘 중 바이트 중에서 이 보철을 만들 때 교합이 어느 게 더 잘 맞겠습니까? 이 위에가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합 스캔을 하려고 하면 지레치에서 무조건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교합 스캔을 할 때 딴 데 스캔을 해도 교합이 탁 자동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대치에서 교합 스캔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스캔이 잘 안 되는 게 하계, 무치학 이런데 거기에 뭐 어버트먼트 같은 거 꽂혀 있을 때 스캔 정말 안 돼요.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특히 이런 부분, 이게 제가 수술 직후에 제가 어떻게 해서 겨우 스캔을 하긴 했지만 이거 스캔 정말 힘들었어요. 이 지금 환자가 리치가 거의 없고 이거 다 움직이는데 이거 스캔 너무 힘들어서 이럴 때는 차라리 본 뜨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본 뜨면은 그걸 스캔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너무 이런 수술 직후 피가 나거나 아니면은 특히 하악이나 이럴 때 스캔이 좀 안 된다 하면 내가 왜 이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못한다고 미안해할 것도 없이 그냥 본 뜨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 충분하죠?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했나요? 10분 정도. 자, 그래서 시연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트리오스 3 와이어리스라고 제 스캐너로 할 거고 이 덴티폼이 36번에 크라운 프랩이 돼 있고 44번, 47번에 스캔 바디라는 게 들어있어요. 쌤들 스캔 바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임플란트에서 그냥 본을 뜰 때는 스캔 바디 말고 코핑을 쓰잖아요. 그거를 픽스처 레벨 임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캔에서는 스캔 바디란 놈이 임프레션 코핑의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스캔 바디가 2개 꽂혀 있고 여기는 어버트먼트가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덴티폼 스캔 말고 환자 스캔도 보여드릴 텐데 포핸드로 하는 거랑 투핸드로 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대전략,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잘해주라. 그 다음에 3존으로, 3모션으로 할 거다.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서 맵을 완성한 뒤에 나머지를 채우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원칙이라고 몇 개 나왔었죠. 그거를 숙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하악부터 스캔을 하는데 왕복, 교환면 왕복, 협측 왕복을 하고는 한번 끊었습니다. 이게 지금 흑백 모드죠. 그 다음에 전치부에서 위글을, 수평 위글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 속도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환자기 때문에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치부를 2번에 나눠서 한 다음에 또 한번 끊고 설축에서 왕복을 한번 하고 교환면에서 왕복을 한번 하고 협측에서 왕복을 한번 합니다. 자, 이 스캔을 했을 때 여기서 왜 굳이 끊냐 깝깝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환자 입이니까 한번 끄는 거죠.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해야 돼서. 그래서 스캔을 하고 나면 알다시피 여기가 지금 비었죠. 여기가 비었고 여기가 비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인접면들이 비었어요. 어떻게 할 거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 제가 아까 교환면 먼저 스캔하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뭐 인식시키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인접면을 보여주면 인식을 잘 못한다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바로 교환면 안 하고 바로 여기부터 들어갔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려요. 겨우 스캔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타고 돌아가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인접면이 이렇게 다 스캔이 됐습니다. 인접면은 칫솔 세우듯이 수직으로 하라 그랬죠. 여기도 수직으로 세워서 인접면을 돌려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사각은 조금 빨리 가보는 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상황만 보겠습니다. 상황은 조금 빨리 안 됐죠. 설측에서 왔다가 교환면으로 갔다가 협축으로 돌아갔다가 끊지 않고 그냥 갑니다. 위글 동작을 지혈의 수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구계측으로 갔다가 교환면으로 돌아오고 협측으로 가서 스캔을 전체 맵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빈 인접면들을 먼저 인접면을 바로 인식을 시키려고 하니 잘 안 돼서 교환면으로 가서 인식을 시키고 돌려서 이렇게 살살 틀어서 인접면을 인식을 이어 붙입니다. 여기 안 나온 것도 똑같이 교환면 먼저 스캔을 하고 인식시켜서 스캐너 돌려서 이렇게 살살 돌려줘서 채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합을 스캔을 할 텐데, 자, 지금 지대치가 여기 프랩된 지대치가 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캔을 이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게 교합 스캔이거든요. 그럼 위아래가 이 스캔에 맞춰서 탁탁 자동으로 붙게 되는데 약간 앞에서 스캔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꼭 그 지대치에서 교합 스캔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붙었고, 자, 그 다음에 환자 입안에서 한 거를 제가 빨리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포핸드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네요. 자, 30분 시작합니다. 왔다 갔다 3 모션이랬어요. 보이시죠, 다? 자, 그 다음 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갑니다. 정식으로 옮기시고요. 침이 아직 있잖아요. 스캔의 시작을 어디서? 소구치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인식을 시켜줘야 되니까. 위글 동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직 위글에 가깝게 하고 있고요. 수평 위글이 좀 더 잘 된다 했죠. 다시 리트랙션 드라이를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설측은 혀는 미러로 따로 리트랙션을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스캐너 팁이 저렇게 뭉툭하기 때문에 스캐너 팁으로 살짝 리트랙션 해줘도 됩니다. 설득 갔다가 왕복하고, 이 사운드가 끊기면 스캔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온 데들을 여기 이렇게 채워주죠. 안 나오는 데들은 먼저 교환면 인식시키고 뭐 돌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바로 협측해서 접근을 했는데, 전체 대전략을 실행을 할 때는 주로 왕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채워진 데 채울 때는 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합치면은 뭐 사실 그 교환면 정도만 나와도 되겠죠. 교환면 먼저 인식시키고 돌아갔어요. 자, 뭐 상악도 똑같은데 상악은 침이 좀 덜 나오니까 쭉 이어나가도 됩니다. 보통은. 상악은 제가 지금은 데모에서는 끊었는데, 자, 수직적으로 위글을 하고 있죠. 위글 운동. 그리고 또 끊고는 리트랙션 드라이를 했어요. 뭐 이제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다물라 하고는 협측에 넣어가지고는 바이트를 뜨게 됩니다.
요게 바이트 스캔이고 이거에 맞춰서 각각 와서 붙게 되는데 지금 밑에는 자동으로 붙었지만 위에가 자동으로 안 붙었거든요. 자, 다시 바이트를 이렇게 협축으로 잡아주면은 협축으로 스캔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혼자 할 때는 아까 옵트라 게이트나 리브 와이더가 있으면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혼자 미러를 들고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잘 끊어서 우리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잘 말려가면서 끊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혼자 손으로 리트랙션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스캔을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평적으로 갖다 대서 위글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수직이네. 이거 촬영하고 나서 직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무 아팠대요. 그 혼자서 하다 보면 자기가 스캔을 집중을 하다 보면 특히 리트랙션 할 때 미러로 잇몸을 찍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힘든 거 처음 봤다. 나는 분명히 디지털로 잘 해주려고 하는데 환자들이 힘든 거 처음 봤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리트랙션 할 때 환자 불편하지 않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설측 먼저 하라 그랬죠? 자, 어쨌든 그 투핸드, 포핸드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우리가 투핸드로 하게 될 테니까 너무 많이 스캔을 한 번에 하려 그러지 말고 잘 말려가면서 조금씩 끊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리브 와이더나 옵트라 게이트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낫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트를 여기 왼쪽처럼 자동으로 기계가 프로그램에서 바로 잡아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금 요 오른쪽의 동영상을 보시면 아무리 스캔을 해도 바이트를 안 잡아줘요. 그러면은 딱딱 찍어서 수동으로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수동으로 잡을 때 바이트가 어긋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탁탁 클릭을 해보면은 바이트를 잘 잡아줄 때도 있고 못 잡아줄 때도 있는데 지금 잘 못 잡았죠. 세 번째 클릭을 하니까 여기에 잘 잡았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바이트 스캔을 했는데 자동으로 안 잡아줘서 이 6번에 했는데 바이트가 틀어졌고요. 4번에 했는데 그래도 바이트가 틀어졌어요. 지금 이 스캔한 거랑 이 바이트 스캔한 이 하늘색이 바이트 스캔인데 그거랑 미리 스캔한 게 틀어졌죠. 그래서 7번에다 했더니 지금 바이트가 그나마 잘 잡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원장님한테 좀 해달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책임을 질 사람이 해야죠. 그 다음에 수정 및 복사, 디지털이다 보니까 수정 및 복사가 가능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스캔은 한 번 잘못되면 끝이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스캔이란다. 임프레션은. 하지만 스캔은 어때요? 잘못된 부분을 지우고 그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여러 명 깔려있고 이분을 오늘 스캔하고 본떠야 되는데 원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스캔을 해놔요. 먼저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놓고 원장님이 오면은 지대치 부분만 지워가지고 그 부분만 스캔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곡물이 어딘가 스캔이 잘못돼서 리메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만 지워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스캔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프레션을 뜰 때도 피가 나면은 잘 임프레션이 안 떠지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피가 나도 스캔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리면서 스캔을 딱 하면은 피도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원장님이 이랬다 해요. 쌤, 저기 내가 프랩도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스캔해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전체 스캔해 놓고 스캔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지우는 기능이 가능해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프랩을 더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어붙이면 좀 더 융통성 있게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정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스캔을 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임프레션 코핑, 야, 그 임프레션 코핑 잘못 꽂았더라. 요 4번만 좀 어떻게 다시 해봐. 이렇게 했다 쳤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복사가 있거든요. 복사를 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그럼 그걸로 가가지고는 요 4번을 지워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여기만 스캔을, 이게 또 지우는 것도 되지만 내가 스캔해도 이 부분은 다시 스캔 안 하게 보호해라 하는 뭐 그런 것도 기능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똑같은 케이스가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지워진 거, 하나는 안 지워진 거, 이렇게 복사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다. 그래서 환자가 올 때마다 스캔을 안 떠도 된다. 물론 올 때마다 스캔을 뜨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융통성 있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가 났어요. 프랩 하는데 피가 났어요. 그래서 스캔을 했더니 지금 여기 이건 제가 좀 기술이 좀 떨어질 때가 돼서 지금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지금 잇몸도 덮고 있고 피도 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우리가 임프레션 뜰 때는 여기에 막 그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그 코드도 탁 빼고 막 코드 빼면서 임프레션을 넣는 뭐 그런 기술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또 주변에 또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일단 전체 스캔을 해놓고 이 부분만 딱 지웁니다. 지우고는 스캔을 할 때 그 좀 도와달라 한 다음에 물 뿌리고 바람을 불어서 바람을 불면은 서커스가 열리잖아요. 그 상태를 촬영을 하는 거죠. 바람 불면서 스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지금 이건데 여기인데요. 여기 지금 잇몸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바람 불면서 스캔하니까 여기에 지금 프랩 라인이 보이고 있죠. 이거를 다른 방향에서 보니까 프랩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의 속성을 이용을 해서 카피, 페이스트 또는 수정 이런 것도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대전약과 소원칙을 숙지하시라고 했었어요. 대전약이 뭐 이게 인상이다 보니까 리트랙션, 드라이, 석션을 잘 하라고 했고 그걸 잘하고 스캐너가 좁은 범위를 잘 하니까 3존으로 나눠서 하고 최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모션으로 한다. 그 구치부는 왕복으로 하고 전치부는 회전 운동, 위굴 운동을 하고 맵을 완성하는 뒤에 나머지 채운다. 나머지 채울 때는 교환면 먼저 스캔을 한 다음에 수직으로 돌려서 이렇게 살살 돌려주는 그런 테크닉을 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소원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까이 거 뭐 대충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얘기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치약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좀 높아져서 결국에 즐겁고 슬기로운 치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